잃어버린 모발을 되찾는 그날까지. 설업! 안녕하세요, 문효서 원장입니다. 아침에 머리를 감아도 오후만 되면 머리는 간질간질, 눈이 온 것 마냥 비듬이 우수수 떨어진 내 어깨, 어느 날 여드름처럼 두피에 생긴 뾰루지들,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? 여름의 피크는 지나간 듯 하지만 낮 기온은 여전히 덥고 습한 날이 많습니다. 자외선은 강하게 내리쬐고 땀과 피지 분비도 쉽게 줄지 않다 보니 여름 내내 축적된 피지, 열, 습기가 두피 트러블로 이어지기 쉬운 시기가 바로 지금인데요. 이 시기에는 지루성 두피염이나 두피 모낭염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. 증상이 심해지면 이러다가 탈모 생기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해 샴푸를 바꿔보거나 두피 케어 제품을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데요.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본인의 증상이 지루성 두피염인지 두피 모낭염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. 심지어 두 가지를 동일한 질환으로 알고 계시기도 하고요. 이 두 질환은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발생하는 원인이나 증상도 다르고 관리 및 치료 방법도 다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,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지루성 두피염과 두피 모낭염의 차이, 그 첫 번째, 발병 원인입니다. 먼저 지루성 두피염은 피지 분비가 많은 두피의 피지선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인데요. 즉 완치가 어려운 난치성 질환이에요. 하지만 일반 인구의 3에서 5% 정도가 겪을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. 남성에게 조금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하죠. 원인은 피부에 살고 있는 말라세지아라는 곰팡이 균인데요. 사실 이 균은 우리 모두의 피부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정상적인 균이에요. 하지만 스트레스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혹은 수면 부족이나 위생 문제, 계절 변화 같은 요인으로 인해 이 말라세지아 균이 갑자기 많아지면 두피의 기름기를 분해하면서 자극적인 물질을 만들어냅니다. 이게 두피에 염증을 일으켜 지루성 두피염으로 이어지는 거죠. 두피 모낭염은 이름 그대로 두피 모낭에 세균이 침투해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하는데요. 왜 피부를 만져보면 뾰루지처럼 피부 아래에 딱딱하게 만져질 때가 있잖아요. 쉽게 말해 두피에 여드름이 난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. 두피 모낭염의 주 원인은 세균 감염인데요. 주로 포도상 규균이라는 세균이 가장 흔합니다. 이 세균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수건이나 베개피, 머리빗 등에 쉽게 묻어 있고 두피에 상처가 난 상태에서 손으로 만지거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피지나 노폐물이 모공을 막아 세균이 증식하기 때문에 두피 모낭염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. 구독, 좋아요. 지루성 두피염과 두피 모낭염의 차이, 두 번째, 주요 증상입니다. 지루성 두피염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평소보다 비듬의 양이 증가한다거나 머리가 자주 가렵다거나 두피가 붉어지는 홍반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가려움증을 참지 못해 반복적으로 두피를 긁게 된다면 증상은 악화되고 결국 상처가 생기고 진물이나 딱지가 생길 수도 있죠. 이로 인해 모낭에 손상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곧 탈모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물론 두피에 기름기나 비듬이 쌓여 두피의 모공을 막게 될 경우도 모발의 영양 공급이 원활치 않아 모발 역시도 가늘어질 수 있죠. 이러한 지루성 두피염은 두피 전반에 생길 수 있는데요. 그중 앞머리 부위와 정수리 주변에 증상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두피 모낭염의 주요 증상으로는 지루성 두피염과 마찬가지로 일단 가렵습니다. 다만 좁쌀이나 농포가 생길 수 있는데 농포 부위에는 뾰루지처럼 통증을 유발해요. 그래서 왜 가끔 빗질을 할 때 악! 하고 아팠던 경험 있으시잖아요. 그게 두피 모낭염입니다. 심한 경우 잠을 잘 때 베개피에 피나 농이 묻어나오기도 하죠. 이 두피 모낭염이 악화되고 반복되다 보면 모낭이 손상될 수 있는데요. 이는 곧 마찬가지로 탈모를 유발합니다. 또한 이 두피 모낭염은 지루성 두피염과 달리 모발 주변 국소 부위에 생기는데요. 주로 옆머리나 뒷머리 부위에서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.